오늘 IB 성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이렇게 다뤄보게 될 거예요. 한국 대학은 약간 재외국민 전형 중심으로 얘기가 조금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IB 설명이기 때문에 IB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원 방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우리 국제학교 다니고 있다면 이렇게 대학들 이제 많이 생각들 하고 있고요. 특히 요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영어로 수업하는 전공이 150개 학부가 되고요. 학비라든가 생활면이라든가 졸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한국 학생들한테 많이 맞기 때문에 또 엔데믹 이후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지원하게 되는 한국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2학년, 영국제로 치면 13학년이 됐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입시는 역시나 이 지금 맨 위에 있는 미국, 영국, 홍콩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특히나 10월과 11월 사이에 이 얼리 어드미션이 있는 대학이 이제 미국일 거고요. 그다음에 홍콩일 겁니다. 그리고 영국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만 11월 이내에 이제 지원하게 돼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1월까지 지원하게 돼 있죠. 홍콩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대학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불리우는 HKU라고 하는 홍콩 대학은 11월 중순까지 이제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콩 대학이 아닌 홍콩 과학기술대학이라든가 중문대, 시티, 그리고 폴리대 이런 대학들은 1월 초까지 원서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역시나 조기에 지원한 학생들, 11월 중순까지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되게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대학에서는 1월 사이에 조기 합격자를 발표를 주고요. 그리고 성적이 애매하거나 아니면 12월에 1월 사이에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결과 오퍼를 주고, 물론 이제 5월까지 추가 합격 발표를 주지만, 역시나 여기에 걸쳐 있는 합격자 발표 부분들은 IB 지원자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건부 오퍼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오퍼라는 거는 아직 IB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너의 내신 성적과 너의 예상 성적을 봤을 때, 요 정도 성적만 나오면, 컷오프 성적을 공개하면서 뭐 36점이 나오면 38점이 나오면 40점이 나오면 합격이야. 라는 이제 조건부 합격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2월과 3월에 지원을 해서 IB 파이널 성적이 나올 때까지 어떤 액션도 하지 않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있죠.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 원서를 넣고 나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합격 결과를 주는 게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고요. 우리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말하면 통칭해서 세 개 대학만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는 NUS라고 하는 싱가포르 국공립대학, 두 번째는 난양과학기술대학, 세 번째로는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에 속하게 되겠죠. 요 세 개 대학이 IB 파이널 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7월 6일 날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맞물려서 지원하는 대학이 이 12월 말까지 접수하게 되는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이 있고요. 오늘 3부에서 주의 깊게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IB 시험 직전에 이제 지원하게 되는 12년 특례 후기 전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본 대학의 가을 입학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학년 그리고 영국제로는 13학년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IB 파이널 시험 준비와 함께 이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대학만 지원하는 친구들은 뭐 걱정이 없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대학들이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다라고 하면 약간 전형 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아웃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많은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국내 대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 중에서 3년 특례 전형,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7월에 재외국민 전형을 졸업하고 나서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면접을 8월 달에 이제 보고요. 그리고 9월에 최초 합격 발표를 받는데 이때 받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은 12월 말까지 가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자 발표를 얻게 되고요. 3년 특례에서는. 그리고 수시 전형 지원을 3년 특례 전형과 함께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례에서 연고대 밑으로는 난 생각 없어 라고 해서 3년 특례 학생들이 3년 특례에서 연고대만 지원했고 수시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시 지원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의 설명회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웃라인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도 12월 말까지 가서 최초 합격 발표장을 얻게 되고요. 재외국민 특례 전형까지 포함해서 6회 지원이라는 원서 지원 제한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만 이런 원서 지원 개수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외국 대학을 지원할 때는 그런 개수 제한이 없죠. 그리고 역시나 카이스트라든가 그리고 유니스트라든가 켄텍이라든가 일반 대학 인가가 아니라 기술원 인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6회 제한을 벗어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일본 대학의 가을 입학 말고 봄 입학 지원까지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 봄 입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이 이제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경공업대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학에서 글로벌 과학공학부, 그리고 교토대학의 토목공학부, 그리고 와세다 대학의 국제교양학부 이렇게 대표적인 대학이 4월 입학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요즘에는 요 수시 전형과 재외국민 전형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 일본 대학에 이제 지원하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동일하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나라마다 혹은 대학마다 전형 일정이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이 전형 일정에 따라서 내 아이비 성적이 예상 성적이 중요하냐, 최종 성적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많이 갈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시고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들 짚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역시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대학을 지원할 때 아이비 학교 학생으로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아이비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이비 디플로마라고 하는 6과목의 성적과 그 다음에 TOK, 이스탠드드, 에세이 합쳐가지고 45점 기준의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비 서티피케이션 하는 학생들은 별 외입니다. 논외입니다. 논외입니다. 아이비 디플로마 학생들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아이비 디플로마 학생들이 가장 먼저 평가를 받는 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이비 학교 성적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아이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들이 신생학교를 제외하고는 GPA와 예상 성적과 구분을 짓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 예상 성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IBO라고 하는 본사라든가 학교가 공증하는 성적이기 때문에 이 GPA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파이널 성적과 IBO가 공증하고 있는 예상 성적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학에서 학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IB 성적이 적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명문대들은 제외할 정도로 이 IB 파이널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크레딧 스코어만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는 대학들을 몇몇 볼 수 있죠. 제가 단적으로 설명을 했으나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IB 성적만으로 부족해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2단계 평가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서 3년 특례에서 연고대의 어려운 면접이 해당이 될 거고요. 영국에서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시행하고 있는 자치시험과 면접평가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학력평가들을 커버해서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는 올림피아드 실적. 요거는 올림피아드 실적은 대부분 외국 대학에서 많은 참고사항들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영어를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 이런 평가가 들어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토플을 반드시 내야 되는 대학. 내가 아이비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아이비 잉글리시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토플을 굳이 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토플을 굳이 내야 되는 대학들은 딱 여러분 머릿속에서 두 가지 대학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재외국민 전형, 하나는 일본 대학.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해 주시고요. 내가 일본 대학하고 한국 대학 지원할 거 아니야. 특례로 지원할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토플 성적은 취득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이비 잉글리시 성적에서 4점 이하가 예고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토플 10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 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플 성적의 유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는 가장 이 부분을 평가하죠. 미국 대학, 일본 대학에서는 역시나 대학의 지원 동기성이라든가
혹은 인터뷰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런 것들이 많이 평가가 되죠. 특히나 미국 대학은 과정 중심의 평가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 자체의 2단계 평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서류로 거의 전반적인 평가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다각도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최상위권 3년 특례다라면 다 모든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처럼 동급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동급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좋죠. 우리나라 서열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한국인한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같이 성적을 다각도 평가를 보는 걸로 엎어버릴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이 학력평가, 다각도 평가 다 좋아야 됩니다. 영국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옥스브리치다라고 하면 학력평가, 다각도 평가 다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대학 전형에 따라 가지고 이 학력 평가 부분에 조금 강세를 두느냐, 다각도 평가에 강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대학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요거 다 좋으면 좋죠. 다 좋으면 좋은데 약간씩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게 지원을 할 때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관점을 둬야겠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역시나 이 학력평가 사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다각도 평가라든가 GPA가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학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출을 하라고 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최소 자격 기준으로 합격 오퍼가 될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IB 디플로마 없어도 돼. IB 뭐 파이널 고득점 없어도 돼. IB 성적하고 토플만 있으면 대학 합격장 줄 거야. 이런 대학들 있죠.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진학률이 낮거나 외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싶은 대학들이 보통은 요 대학군에 속하겠죠. 영어로 말할 줄만 알면 돼. 너의 학교 성적만 있으면 돼. 학교 성적에서 F만 많지 않으면 돼. 학교 성적만 좋으면 돼. 이런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요 쪽에 속합니다. 요쪽에 속해요. 그리고 우리가 IB 디플로마라고 하는 6과목의 성적을 모두 요구하고 지원 전공에 관련된 성적에 대해서 최소 성적의 지원 자격을 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문대라고 칭합니다. 물론 맨 왼쪽에 보이는 대학들 중에서도 명문대는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겠죠. 졸업률이 낮겠죠. 면학 분위기가 안 좋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면학 분위기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졸업률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일반적으로 학업 능력에 대해서 우수성을 입증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대학에 가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끊어야 되는 게 요 IB 디플로마 6과목을 요구하는 대학들. 그리고 여기서 추천서를 요구하는 외국 대학들. 물론 와세다 국제교양학부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나 이거는 논의사항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외국 대학을 했을 때 IB 디플로마의 6과목 성적과 그 다음에 추천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겠죠. 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면접 전형이 없는 대학들을 속하는데 이 면접 전형이 없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미국 대학은 면접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하고 의치대만 빼놓고는 면접이 없습니다. UCL을 가더라도 LSA를 가더라도 IB에 대한 좋은 성적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컷오프 성적만 맞춘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합격장을 주고 있는 게 영국 대학들일 거고요. 일본의 사립대학, 대표적인 대학, 와세다 대학, 개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로 말한다면 서강대나 성균관대가 요 대학적에 속하는 경우죠. 물론 이제 의대 빼고는요. 그래서 서류만으로 합격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IB 파이널 성적만으로는 부족해. 이 고득점만으로는 너네 44점, 45점 별 차이 없어 보이고 SAT 20점, 30점 차이도 별 차이 없어 보여. 라고 판단을 하고 모읍니다. 비슷한 성적들끼리. 비슷한 성적들끼리 모아가지고 대학 자체의 면접이라든가 2차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국가의. 아이비리그에서도 가장 최상위권. 영국에서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우리나라에서도 3년 특례에서는 연고대, 12년 특례에서는 서울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성적끼리 1년 1, 2점? 일단 이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과 쪽 성적이 만점인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이과 성적이 만점자는 전제하에 남은 비슷한 총점 자체에서는 비슷한 성적끼리 묶어가지고 2단계에서 변별력을 나타내는 이런 대학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IB 성적만으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IBO 사이트에서 나온 게 전 세계 98%의 대학이 그렇게 선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98%에서 88%가 IB 파이널 성적을 보고 선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대학이 컨디셔널 오퍼를 주는 대학이죠. 조건부. 대표적인 대학, 영국에 있는 대학들. 두 번째, 홍콩에 있는 대학이 보통 대표적으로 조건부 성적을 주는 대학이죠. 그 다음에 10%가 IB 학교의 GPA와 예상 성적을 같이 합산해서 선발하는 대학이죠. 이 10%에 해당되는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미국 대학과 일본 대학. 이 미국 대학의 입학사 정관 전형 평가 방식은 일본 대학과 미국 대학이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대학하고 일본 대학은 조건부 없이 입학 결과를 줍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IB 파이널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학의 합격 결과가 나옵니다. 조건부 없이. 네. 그리고 IB 파이널 시험 성적에 따라서 너의 합격이 결정됐거나 몇 점은 맞아야 돼 라고 하는 컷오프 성적을 명시하는 영국과 홍콩의 대학들. 그리고 그거 믿지 못하겠어. 너는 그냥 IB 파이널 성적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액션도 하지 않을 거야. 이후 결과를 줄 거야 라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학은 IB 파이널 최종 성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최종 성적이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예상 성적은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재외국민 전형에서 범입학에 해당되는 전형들이겠죠. 범입학에. 자,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IB 파이널 성적보다 중요한 게 12학년 2학기 성적입니다. IB 파이널 성적은 안 본다고 하더라도 12학년 2학기의 최종 학기 성적, 네가 끝까지 학교에서 마무리 과정을 열심히 했어? 라는 부분들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걸 끝까지 지켜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미국 대학은 중도의 포기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대학 자체가. 그래서 네가 만약에 우리 대학에 왔을 때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할 거야. 라는 게 미국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학년 2학기까지 해서 학생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성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미국 대학이기 때문에 IB 파이널 성적이 염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칫 12학년 2학기 성적에 대해서 느슨하게 공부하거나 공부를 안 해버려서 실제로 6월, 8월 사이에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미국 대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 12년 특례 후기 전형이라든가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이라든가 동경대 9월 입학 피크 전형 같은 경우에는 IB 파이널 성적과 지금 당신이 지원한 예상 성적에서 큰 차이는 없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컷오프 성적에 대해서 미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성적에 대해서 컷오프에 대해서 미공개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성적을 맞아주셔야 되는 게 요 서울대 12년 특례 후기 전형과 카이스트 동경대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싱가포르에 있는 ACS 국제학교 학생들이나 HCIS 화천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IB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형 방식 평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11월에 IB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 후기 전형을 지원을 할 때는 역시나 졸업 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종 성적이 평가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입학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졸업 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최종 성적을 볼 수밖에 없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한 거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IB 5월 시험을 보는 학생들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영국 대학, 홍콩 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일본 대학, 미국 대학 전형 시기가 조금 다 다르긴 한데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계약하자마자 빨리 준비해야 되는 대학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얘는 진짜 빨리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학하고
홍콩 대학의 얼리 어드미션. 요거는 이제 11월 초에 마감되니까 그 다음 순서가 일본 대학의 9월 입학과 미국 대학의 레귤러, 그 다음에 홍콩 대학의 레귤러 어드미션. 그 다음이 싱가포르 국립대학. 이렇게 순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원하는 대학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이 대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1주 전, 2주 전 내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IB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13학년이 되면 정말 극악의 난이도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정말 한 달 전, 최소 한 달 전 적정하게는 3개월 전부터 이 입시 일정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세요. 타임라인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면접을 보는 대학과 면접을 보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영국 대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의치대하고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만 면접이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면접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홍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학과나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 면접을 시행하나 면접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면접은 보통 3월 중에 시행을 하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 면접은 약간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에서만 필수로 두고 있고요. 나머지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게이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화 보는 이제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낸다라든가 네, 그런 정도만 사립대에서는 있고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국립대는 전부 다 봅니다. 그다음 미국 대학은 일부 대학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설정할 때 이 대학은 면접 보는 대학, 이 대학은 2차 시험 보는 대학. 요거 깜빡하지 마세요. 꼭 원서를 제시해놓고 3일 전에 면접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말해주고 면접 도움 받을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매칭 가능한 선생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대학 입학사정관 평가 방식이 서류평가가 영국 대학 평가 방식의 근간이 되어 있느냐, 미국 대학 평가 방식의 근간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영국 대학이나 미국 대학이나 되게 재미난 거는 상위권, 최상위권과 상위권과 컷오프 성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권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최상위권만의 그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평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요구하는 추가 시험이 있습니다. 학과별로 요구하는 추가 시험. 마치 일본의 국립대 이과처럼. 이걸로 변별력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요 정도까지만 되면 2단계에서 내가 변별력을 가릴 거야. 요걸로는 심판 안 될 것 같아. 요게 이제 영국의 최상위권 대학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나 자소서나 아니면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대학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이 학생이 과연 우리 대학에 와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우리 대학은 졸업한 다음에 학생들이 비자가 잘려가지고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얘가 석사 박사 과정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정말 활기차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끈기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더 봐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미국 대학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예일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문 닫고 들어가는 성적대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라든가 카이스트보다 낮아요. 나머지 것들에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들의 성적이 나머지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먼저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나 영국 대학은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NUS나 NTU나 3년 특례에서 연대 고대보다 혹은 서울대 12년 특례보다 문 닫고 들어가는 성적대가 낮을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지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이 영국 대학과 미국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대학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나 미국 대학의 입사관 전형을 근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IB 성적이 만점자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SAT라는 성적은 가장 좋은 양념에 속합니다. 물론 이과 지원자들은 이과 관련된 성적들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부분은 놓치셔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 성적이 5점밖에 안 되는데
아이비리그급이라든가 우리나라 대학의 상위권 갈 수 있나? 못 가요. 이과는 달라요. 이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기초학력이 우수하다라는 전제하에 시작되는 대학에서의 공부입니다. 이과 성적이 낮더라도 그 대학에서 명문대학에 받아주겠다고요? 외국이 고픈 대학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대학 수업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내가 어떤 전공에 지원하느냐, 그 대학의 국제 지원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IB 디플로마를 가지고 있는 채로 지원을 한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에서 대학에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술적으로나 혹은 뭐 대학에 지원할 때 어떤 몇 개의 전공을 지원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은 아시아 대학에서는 좀 많이 다른 경우예요. 아시아권 대학에 지원할 때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라든가 홍콩 대학은 한 개의 원서와 자소서로 여러 개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재외국민 전형이라든가 국내 대학 수시 전형이라든가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전형이 한 개 학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게 한국 대학과 일본 대학과 미국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전공 적합성 부분이 약간 에세이라든가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좀 떨어져도 종합적으로 성적이 높다라고 한다면 선발이 될 수 있는 게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홍콩 대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외국인 선발 비율도 낮고 워낙 높은 성적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과 지원자들은 당연히 이과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점이 높은 기준으로 선발이 많이 되는 게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학 외에 아시아권 대학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선발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권장하는 성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대학들을 지원할 때 요 정도 성적대 이상 학생들이 경쟁하고 선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국이나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보다 성적 나이대가 높아요. 왜냐하면 성적 평가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싱가포르 국립대학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지원하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에서 서열화된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학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대학에서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정해져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력 성적도 최상위권에서는 완벽해야 되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완벽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적대가 이제 높은 게 이제 한국 상위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대학의 국립대학은 정말 요 일본의 모든 후원을 받고 다니는 대학입니다. 모든 후원을 받고 학비라든가 생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후원을 받고 다니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 선발을 되게 꼼꼼히 합니다. 면접까지 되게 꼼꼼히 하기 때문에 국립대 성적대가 까다롭고 이거 커트라인 넘겨도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일본의 최상위 국립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콩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쉬운 반면에 이름이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 학부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멋있게 들어가 있는 학부들은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고요. 장학금도 빠방하게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성적대가 일반 전공에 비해서는 되게 들어가기 높은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이다라고 했을 때 요 정도 대학들을 갈 때 요 정도 성적들을 들고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정도보다 총점대가 낮지만, 총점대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과 지원자인 경우에는 이과 성적대가 높다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총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합격 후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과 공부 끊임없이 열심히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아쉽지만 이과는 희망하지만 수학과학 성적이 낮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대학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대학 지원할 시에는 인문 계열을 동시 지원하거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연세대 UIC 계열 중에서 하스필드에 지원하는 이제 동시 문과 계열 동시 교차 지원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이제 경영학과라든가 경제학과 같이 이제 내가 만약에 IB에서 요거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교차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등급을 올린다면요. 여러분들께서 이과를 희망을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미난 거는 가고 싶은 대학은 정해져 있다는 거, 이과도 정해져 있고 가고 싶은 대학도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가고 싶은 대학이 정해져 있는 게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문과 교차 지원을 해야 될 거고 이과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대학
그 층을 내려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비 잉글리시 성적이 내가 4점이 예고되어 있는 학생들은 토플 100점 이상은 무조건 취득해줘야 돼요. 외국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어로 된 공부는 잘한다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SAT 성적이 굉장히 높게 있는 학생들은 무관입니다. 자, 수학 성적도 안 됐고 물리 공부도 안 했지만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컴퓨터 공학과를 가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공학도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 학생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플랫폼이 컴퓨터라서 내가 컴퓨터를 그냥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과 희망자인데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정말 진짜 이과생인지 잘 고민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생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서의 이과 부분 혹은 융합적인 전공을 선택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 대학 갈 때는 외국 대학에서는 특히나 아이비 내가 선택한 과목에서 최소 몇 점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몇 점을 요구했을 때 최소 그 성적을 맞으라는 게 아니라 만점을 맞으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 자격 점수, 리퀘어먼트 성적하고 합격 성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그냥 만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총점의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성적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약공학이라고 하는 학과를 이제 지원한다. 약을 만드는 뭐 생명공학 그 전공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수학, 화학, 생물에 대한 높은 성적을 취득을 해야 될 거고 기계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이라든가 항공공학이라든가 우주공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간다라고 하면 역시나 수학, 물리, 화학이 이제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될 거고 컴퓨터공학이다라고 하면 수학, 물리, 컴퓨터과학 이 세 과목 성적이 골고루 잘 나와야 될 겁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네. 그래서 이과사 같은 경우는 그렇고 외국 대학에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과목의 성적이 높아야 된다라고 이제 특별하게 언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관련된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게 전공 적합성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국 계열에 해당되는 뭐 싱가포르, 홍콩, 영국 대학 여기에서 높은 대학의 상경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매스매틱의 성적이 되게 좋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성적보다 중요한 거는 학비가 얼마냐. 예,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지원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학비로 이제 재학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 주재원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경우기도 하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싼 경우죠. 학비가 1년에 2,600만 원 정도. 일본이나 한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대체로 되게 저렴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에서 외국인 학생들한테 이제 별도로 차별점을 두지 않는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나라 대학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학비가 1년에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홍콩 대학이 1년에, 아니, 졸업까지 죄송합니다. 졸업까지 미국 대학이 1년에 5억 정도, 홍콩 대학이 1년에 1.5억 정도, 그다음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1억 정도, 와세다라든가 이제 게이오 대학 같은 사립대학들이 1년 4년 졸업까지 8천만 원, 그다음에 국립대학이 4년에 졸업까지 6천만 원, 우리나라 대학이 졸업까지 7천만 원. 이 정도 최소 비용이 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비 부분도 우리 학생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현실적인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들도 봐야겠죠. 우리가 외국 대학 지원할 때 장학금을 생각해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외국인이 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닌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장학금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세안 아이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안 아카데미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는 순간부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대학 지원 대학의 목표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에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학업적인 요소들을 대학 지원할 때까지 가르치는 일련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팜플렛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가장 많은 합격자 배출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안 아카데미가 요 재외국민 특히 이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가장 많은 입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항상 후배들이 대학에 진학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